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도 일본 고스란히 따라가네요. 이제 우리도 마트타임일에 가서 줄 서서 사고 마감 시방 초밥 집어오고 반찬 소소하게 해서 가족끼리 먹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일본을 따라하는 게 있죠. 일본이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자분들 좀 헛짓거리 하는 것도 과거에 일본이 했던 행동이에요. 예, 법의경제 시절에. 그러면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이 법의경제 깨지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특히 결혼 못한 여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 더 셀 것 같은데 훨씬 더 셀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안 좋은 것만 골라 담습니다. 그것도 세게.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연애 문화, 안 좋은 결혼 문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투자 방식, 안 좋은 것들만 더 세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이 MZ세대도 원조가 일본의 유토리 세대입니다. 한국판 유토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MZ세대예요. 근데 일본의 유토리 세대보다 더 매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 좋아.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이 깨지고 나서 이제 정말 장기화된 저성장 사회, 이제 그런 디플레이션 사회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때는 막 폭삭 내려앉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쭉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망한다고 하는데 보통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없어요.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면 대한민국 한번 망하자. 대한민국 한번 섭 정하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정상이 없어요. 저는 망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망할 거면 왜 이민자를 받고 왜 국제결혼을 활성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하는 국가면 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려고 할까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망하게 둘 거면 외국 사람들 들어오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러 놔두면 돼 그냥. 근데 외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일을 한다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게 동남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도 오고 싶어해. 유럽 사람들도 오고 싶어합니다. 한국이 인프라 좋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본토의 국민들이 많이 힘드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만 힘들고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이 나라 사람들은 보면 우리나라만 힘들고 딴 나라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니죠. 다른 나라도 힘들어요 요즘에.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좀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불황이 절대 잠깐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돌파구 같은 게 안 보입니다. 많이 안 보여요. 그럼 이 상태로 쭉 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럼 누가 힘들까? 일단 돈 없는 사람들이 힘들죠. 돈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있는 척했지 사실 통장 잔고랑 가지고 있는 돈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올해부터 좀 멘탈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현생이 많이 힘들고 답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힘들면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이렇게 멘탈 좀 컨트롤 못하고 남한테 좀 시비 걸고 하는 사람 더 늘 겁니다. 훨씬 더 늘 거예요. 좀 올해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좀 멘탈이 안 좋아져서 사는 게 많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분풀이성으로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많을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 근데 더 심할 것 같아. 더 심할 것 같아. 왜냐?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뭔가 대비라는 걸 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자성어조에 그런 말 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유비무환.
우리 사랑의 비너스님, 유비부분 아시죠? 사자성어. 미리 준비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정말 유비부분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미리 준비를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앞으로. 앞으로 돈 많이 필요하고, 돈 벌기 힘들고, 돈 나갈 때 많을 텐데. 올해 시급 발표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1,300원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크게 오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올랐다고 또 개업품 오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번에 시급도 올라버리면 또 많은 고용주들이 이제 알바 채용 많이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알바도 해야 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단순 일자리는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점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쿠팡도 인건 부담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쿠팡도 왜 자꾸 그런 4차 산업 이제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 사람 안 쓰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왜냐면 사람에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마누라랑 자주 이야기하는데 너희 아셔야 되는 왜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이 왜 많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걱정만 하면 되는데 남 걱정까지 같이 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도 그렇고. 사실 이게 한국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중에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에. 넓게 보자면 대만, 태국, 베트남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동북아 나라의 특징이죠, 이게. 공통적인 특징. 근데 한국 유독 정도가 심하죠. 많이 많이 심하죠. 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야. 보통 동북아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 비너스님이 와이프가 유럽 사람이에요. 좀 국제결혼 하신 분이거든요. 저분 와이프가 이제 백인이에요, 백인. 금발의 백인. 예. 서양인하고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나만 문제 없으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뭐그 사람들의 인생이지. 내 인생 아니잖아. 이런 마인드야. 이 확고해요. 아,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런 거예요. 내 걱정도 하지만 남 걱정도 해. 그래서 댓글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나도 힘들지만 뭐 요즘에 친구 보니까 뭐 이번에 일을 못해서 뭐 몇 달째 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일상적이다니까. 보면 뭐 보통 자기 생각 얘기하면 자기 인생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제 겪었고 자기가 느끼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뭐 저희 누나도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 얘기를.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 걱정인데 자기 걱정보다 남 걱정을 더 많이 해.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은 참 여러 가지로 좀 골맞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밝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진 것고 대비 못한 사람은 점점 힘들 수밖에 없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대비는 안 하고 프라이브 인생 살아온 사람들은 호톡한 대가를 치르겠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비너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분이 오스트리아 산다고 했죠. 저분이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서양 와이프분하고 유럽에 살고 있어요.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유럽은 그런 할부 문화가 있습니까? 할부 같은 게 있나요? 뭐 스마트폰을 살 때 할부로 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산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있는데 안 쓴다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요. 자, 비너스님. 한국에 안 사니까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저분이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탑이잖아. 우리나라 스마트폰 잘 맞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비너스님 사는 나라에서는 그 옛날 폰 많이 써요. 아이폰도 11이나 이제 X 쓰는 분도 있습니다.
나온 지 한 7년, 8년 된 거. 예,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도 카메라 렌즈 3개 달린 거 있잖아. 뭐 프로맥스 같은 거 잘 보기 힘들어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신제품 폰이 잘 안 팔리는 국가를 알고 있습니다. 갤럭시도 막 24, 25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기본 폰이 학생들도 있잖아요. 비너스님.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학생들도 있잖아요. 아이폰 이제 15 기본형.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 16 기본형 아니면 아이폰 16 프로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돈도 안 버는데 누가 사주겠어요? 부모님이 사주겠죠. 그리고 뭐 남학생들도 이제 갤럭시 울트라, 갤럭시 25 울트라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폰을 보면 그러니까 출시 렌즈가 거의 2년 안쪽이에요. 2년 안쪽. 근데 그런 폰이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샀을까? 약정 할부로 사는 거예요. 약정 할부로.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 선택해서 매달 24개월씩 나눠가지고 분할 납부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면 한 달에 12만원, 13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급제로 구입한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자급제입니다. 네. 자급제가 없어요. 자급제. 그러니까 폰은 기기를 일시불로 사가지고 두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저도 폰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자급제입니다. 일시불로. 네, 자급제. 왜냐면 그 전에 폰을 오래 썼습니다. 제가 노트 8을 썼거든요. 7년 동안 썼어. 고장 나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동차 요즘 보면 프라이브로 구입한 사람도 많아요. 국산차도 많이 비싸요. 한국 보면요 경차가 없어요. 비너스님 보통 유럽 같은 데 나면 나라 같은 데 보면 경차하고 해치백 모델이 많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세단보다 해치백 인기 많아요. 해치백. 해치백 뭔지 아시죠? 세단인데 왜 뒤에 뒤통수 넓어가지고 그 많이 시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1도 없어요. 이게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치백 모델 본 적 있습니까? 쿠페는 뭐지? 쿠페형은 보지만 해치백은 없죠. 언제부턴가 차 안 만들죠. 그런 모델을. 옛날에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예.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예, 그랜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형 SUV나 이제 중대형 세단이 많아요. 지금 자동차 판매량 보시면 경차가 안 팔립니다. 우리나라는. 비너스님. 우리나라는 경차가 거의 안 팔려요. 경차가 지금 한 대 남았거든요. 모닝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모닝 말고도 레이도 있고 캐스퍼도 있는데 순수 경차는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돈 많이 버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저런 차를 많이 탄다고 하잖아. 뭐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자동차를 풀할부로 많이 삽니다. 풀할부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전액 할부로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그 나라에서는 그 전액 할부로 차를 구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고로 비너스님 사는 곳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 반바퀴 있는 데서 보고 계신 겁니다. 한국에서 정확히 거의 반바퀴. 잘 없죠, 이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상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있잖아요. 사는 게 많이 고달퍼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딱 봐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이제 그냥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그렇게 뭔가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아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못 모읍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나이 먹고 고생을 하겠죠. 언제도 고생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장기불황도 장기불황이지만 이 장기불황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매운맛을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인생이 망가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장기불황이 어떤가요? 돈 벌기 힘들고 물가 올라가고 이제 순순히 조절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허술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지면 뭐 인생 나라가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한테 뭔가 피해 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오히려 나는 외국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돈 없는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헛짓거리 잘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이제 다 고국에 갖다 준다니까요. 돈을 안 써서 문제죠.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돈을 한국 땅에 안 써서 문제고, 진짜 한국 사람은 돈을 많이 써서 문제고, 일을 안 해서 문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뭐 돈도 돈이지만 좀 멘탈적으로 좀 망가지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돼.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가진 거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돈 관리 잘해야 돼, 돈 관리. 지금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빚 생겨가지고 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나만 신경 써야 돼요, 나만. 남들 엎어져도 난 엎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